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천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정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 상황이 심각한데 우선 가장 궁금한 것부터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진자는 증가세고요. 그리고 중증 환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상 확보율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꽉 차고 있는 건데 지금 상황 정부의 예상이 빗나간 겁니까? 아니면 예상대로입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확진자가 늘 것은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60대 이상의 고령층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면역이 떨어진 어르신들이 돌파 감염이 되면서 중증자로 갈 것을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백신 접종이 80% 이상 이루어지면서 대부분이 경증으로 재택관리가 가능하리라 예측을 했지만 이러한 고령층 중심의 중증 환자가 늘면서 지금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이 가동률이 매우 높아서 그 점이 가장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제일 걱정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요, 앞으로 확진자가 뭐 12월로 접어들면 6천 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들 오늘 기사로 소개해 드렸는데 앞으로 얼마 이 확진자 숫자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을 넘었고 델타 바이러스는 한 명이 5명 이상을 감염시키기 때문에 지난 주말 3천 명이 이번 주 평일에 4천 명을 넘었습니다. 예. 그러한 확산 속도를 감안한다면 6천 명은 저는 2주 이내에 분명히 도달할 수 있고 지금 시점에서 방역 자체가 일부 강화가 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특히요.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이 추워지는 날씨가 코로나19 확산을 좀 부채질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그 대규모 유행은 겨울에 발생을 했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나 모든 바이러스는 겨울이 되면 활동력이 증가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실내로 많이 모이기 때문에 접촉을 통한 감염이 증가하고 있어서 올 겨울에는 이 감염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부도 어제 이제 비상 계획 이거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약간 열어뒀어요. 그리고 지금 청 교수님도 잠시 지금 뭔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필요하다면 당장 어떤 조치가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동량 감소를 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일부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와 더불어서 공공기관과 회사들에서 연말 회식 모임을 최대한 자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병상 준비가 지금 아직 잘 안 되고 있고 대기 환자의 50%가 70대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은 빨리 입원을 못하게 되면 중증으로 사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병상 행정명령만 가지고는 확보가 어렵습니다. 예.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의 감염병을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큰 공간에 병상을 마련하고 또 의료 지원은 각 병원에서 자원 지원을 받아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저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병상을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같은 곳에 대규모로 지금 빨리 설치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좀 더 전문 인력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볼 수 있고 확진자가 줄게 되면 다시 원상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위급 상황에서는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뭐 여러 지적들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거리 두기를 강화된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식당이나 카페들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 백신 미접종자분들은 4명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접종자까지 포함하시면 최대 지금 10명 정도까지 모임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조금 뭔가 좀 더 강화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적 모임이 많아지면서 특히 연말이 되면서 확진자는 앞으로 더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지금 일부 좀 강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학생들이나 미접종자들에 대한 고위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백신 패스도 지금으로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지금 정부가 즉각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씀인데요. 청 교수님, 지금 추가 기사 몇 가지 좀 이어가고요. 전화 인터뷰 좀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임신 26주 산모 확진 뒤에 사산인데 태아도 양성 반응이 나왔답니다. 백신 접종을 안 한 상태고요. 첫 태아 사망 사례다. 그런데 과연 이게 코로나 탓이었을까? 분석이 쉽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런 사례가 나왔어요. 지금 태아 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백신 부작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별세했죠? 전두환 전 대통령. 그런데요,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 어떻게 보면 이 법률 대리인격인데 이런 설명을 합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고 열흘간 당시 식사도 못 하셨다고 한다. 체중이 10kg 이상 빠지고 그러다 진단받으니 백혈병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혈액암 진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백신 접종과 이 혈액암 진단이 연결된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방역당국이 질문을 받고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처음 이 질의를 받고 저희가 모르는 내용이어서 정확하게 입장을 지금 알려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예방접종 후에 영향이 있는 문제라 그러면 아마 절차에 따라서 예방접종 이상 반응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알려진 뒤에 좀 추가적인 설명이 있었죠. 민정기 전 비서관이요. 시간적으로 그렇다는 것, 그게 연관관계가 있다는 건 아니고 원인이라는 것도 아직은 말이 안 돼. 일단 선을 좀 그었어요. 이거 굉장히 좀 민감하고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전은미 교수님 다시 연결해서 추가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 교수님. 네. 방금 기사로 소개해드렸는데 태아의 양성 반응 이런 사례가 나왔는데 이 사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해외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산모가 감염 사례가 많습니다. 그 경우에 태아가 감염되는 사례가 일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수직 감염 사례는 극히 드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도 지금 태아가 산모한테 수직 감염이 된 사례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발생한 감염인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를 보듯이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산모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태아에게 조산이나 이런 사산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임산부 중에서 본인이 고위험군이라고 사료가 되시는 분들은 임신 중후반 이후에 백신 접종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시간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화이자 접종 후에 굉장히 몸이 안 좋고 체중이 줄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혈액암 진단을 받았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사망이 됐어요. 이게 부작용 주장이 처음 나왔다가 조금 더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오긴 했지만 이 사례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90세 고령이시고 다발성 골수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하신 분들은 백신 접종 후에 큰 부작용이 없지만 이런 취약계층들은 백신 접종을 맞게 되면 면역이 상당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한 과정에서 기존에 발병을 할 수 있는 질환이 조금 자극을 받아서 빨리 발현이 되는 그런 사례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예. 바로 이 백신 접종 후에 혈액암이 오는 경우는 시간상으로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예.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좀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백신 접종 후에는 이런저런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어떤 게 좀 있습니까? 네, 인과성은 20대 심근염 사례하고요. 예. 그다음에 희귀혈전 사례가 인정을 받았고 이후에 횡단성 척수염에 대한 사례가 전문가 집단에서 다시 한번 인정을 했습니다만 사망자가 1000여 명이 이르는 이런 사례에서 아직 예. 극히 일부만 인정을 받았고 국민들 자체가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많아서 예. 일부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예방접종위원회와 별도로 안정성을 검증하는 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예. 이 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민족들에게 특별한 사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통계적 인과성,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인과가 연관이 있는 경우는 인정을 할 수 있는 사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부작용에 대해서 아마 그런 것도 소급을 해서 인정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보통 말하는 인과성과 통계적 인과성은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과성을 인정한 것은 해외 사례에서 인정된 사례에서 극히 인정을 했지만요. 민족성이 다르고 우리나라 사람은 체구가 또 작습니다. 예. 그랬을 때 백신을 맞은 군과 맞지 않은 군에서의 발생 비율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면 우리가 대상포진이 더 많이 생긴다, 임파선염이 더 많이 생긴다가 이미 연구로 나와 있습니다. 예. 이렇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는 어떤 특수한
병이 백신을 맞지 않은 군에서보다 맞은 군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면 이건 인과성이 있는 것이고 인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백신 접종 후에 빈도가 많이 늘어난 어떤 증상이 있다면 이거는 좀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